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개헌 발령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자체가.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국정원이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데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이네요. 해킹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적으로도 힘들고 또 내부적으로 직접 접촉한다라면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흔적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망을 통한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대통령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4년 총선 때에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1, 2, 3, 4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번호는 아마 디폴트 된 거를 아마 특별히 고치지 않고 썼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내부 업무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시스템하고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킹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 후에는 바로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국정과 같이 다시 한번 이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올 1월이라는 거는 총선 전에 완료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것도 틀렸고요.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습니다. 헌법상 하지만 기관입니다. 예. 정부 부처들에게 혹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등등 전파는 하셨습니까?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전파를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안 컨설팅 자체가 우리가 국정원 또 인터넷진흥원 또 양당의 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그 단체 그대로 우리가 지적된 보안 컨설팅에 나타난 문제점을 그 후에 바로 올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치사항을. 제가 그 당시 과방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면 이미 선관위가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 담화를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또 취약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그렇게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문건 하나 띄워주시죠. 대통령이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이게 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신용환 씨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면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에요. 보시면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자동개표기 부정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죠? 절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전자투표 자체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절차적으로 그걸 모아서 다시 검사하고 그 절차 투개표 과정 자체에서 그 양측 후보자들, 정당 관계자들, 공무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도 보시면은 양정철 개입설 해서 중국 개입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또 보여주세요.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에 있다. 그래서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 어떠세요? 제가 저희 선관위에서 누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게 개표 자체가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 투개표 자체에 대한 수기 작업에 따른 직계표가 따로 있고 그 직계표에 따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계표도 종이 직계표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일 때까지 그 직계표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계 자체에 약간의 실수나 있으면 바로바로 파악이 돼서 바로 고쳐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여러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거대 정당의 내부 문건, 그것도 한 번 누가 쓴 것도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런 류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포 리스트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께서는 국정원과 선관위의 그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치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릅니까? 과방위 위원인 저도 언론 보고 다 알았는데 총리님도 모르셨어요? 그때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뭔가를 고친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치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은 다 보고받으셨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수개표 하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것도 좀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문서로서는 봤습니다만 제가 명확히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이 다 고쳐졌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거는 선관위가 고쳤고 어떤 거는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 안 고쳤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수개표 같은 거를 과거에는 전자적으로만 개표를 하던 거를 수개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는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챙기실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서나 혹은 구두보고 등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보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시계열도 틀리고 완료 조치가 다 끝났는데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회의하셨나요? 두 분이서만. 둘이 단독으로 하는 적은 없습니다. 배석자들 빼고요. 주요하게 두 분이서 한 게 언제 있었습니까? 둘이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참모들이. 아니, 그러면 참모들 몇 명이나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았나. 출장도 가셔야 되고 저도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심이 드느냐. 출장 때문이 아니라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셔서 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들어가십시오. 부정선거라는 유령이 윤석열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유튜버 접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또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 이수정 교수는 탄핵되더라도 선관위를 꼭 털어야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찌라
대명성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일이 있겠냐, 없겠지, 그냥 실패되거나 하는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이미 부정선거라는 유령에게 상당히 세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위험스러운 건 국민의 내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과 의혹이 물들입니다. 국민의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병원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켜주는 정통보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입니다. 내일 표결에서 탄핵이 단순히 한두 표 차이로 가결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지 않으면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한 요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깥에 찬난 민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빤히 보이는 그 몰락의 길을 굳이 그렇게 택하시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웃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들으세요. 자꾸 유튜버들에게 세뇌되어서 얼굴이 되어버린 이성들을